안녕하세요. 소원 사랑하는 남자 록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시는 그런 부모들은 대부분 그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돈을 많이 쓰고 하는 부분도 아이들의 교육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 사교육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도 아이들을 지금 이제 키웠는데 돌이켜 보면은 저는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던 그런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학교,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좋아하지 않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이나 독일 그런 데 보면은 학생들이 오전만 하고 집에 일찍 돌아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되게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학교에서 이제 하루 종일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저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고,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학교 그 오전 오후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갔다 오고 또 이제 시험 기간 되면은 열심히 또 시험 대비해서 시험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맙게 생각을 했고, 제가 막 뭔가를 찾아서 뭔가를 한다거나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는 그런 약간 자유방임 그런 쪽의 어떤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이, 부모가 어떤 이제 사교육 쪽에서 학원을 보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능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하는지, 그런 아이들의 어떤 그 타고난 재능 그런 부분들을 부모의 눈으로 좀 이렇게 찾아봐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게 부모의 그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눈여겨서 봐주는 그런 관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 일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저희 친척 그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되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로 그림 그려서 저희한테도 이야기도 해주고 했는데 되게 만화를 잘 그렸는데, 이제 그 형의 이제 부모님들은 되게 싫어했죠. 만화 그리는 거 공부를 안 하고 만화를 그린다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하고 이제 만화도 못 그리게 하고 공부만 시켰는데, 그 형은 이제 만화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공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능도 없었고 또 공부하는 부분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안 했던 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만화 산업이 되게 발전을 하고 만화가들이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인도 많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옛날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진짜 만화 그리고 하는 부분들을 부모가 좀 그냥 옆에서 봐주고 그쪽으로 가기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키워서 만화 학원을 보내주지는 못했을 망정 그거를 못하게 하고 자기 부모의 어떤 그 시각으로, 그때만 해도 이제 만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천하게 여기고 정규 어떤 그 예술적인 그런 걸로도 인정 안 해주고 해서 되게 이제 괄시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싫어하고 부모들 자기 눈으로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못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사는 게 힘들어졌나 봐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친구분한테 찾아가서 취업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무실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 친구분이 자네는 뭐 뭘 잘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크게 잘하는 게 없었 생각이 안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뭐 수학을 잘하고 뭐 계산 같은 거 잘하냐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러면은 뭐 말을 잘하거나 뭐 장사를 잘하냐 그러니까 그쪽에도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뭔가를 물어봤는데 자기가 잘하는 게 없어서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지만 너무 창피해서 그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데 취업을 부탁한 자기가 너무 창피하고 이제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사무실을 나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사는 곳에 주소를 좀 적어놓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적어서 아버지 친구한테 드렸더니 아버지 친구분이 딱 보시더니 자네는 그 글 쓰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글씨를 너무 잘 쓴다. 명필이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진짜 그냥 밥만 먹기에는 아까운 솜씨다 그렇게 극찬을 해주고 이 청년도 이제 자기가 글 쓰는 데 소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글을 잘 쓰면 어떻게 작문이나 글쓰기 그런 부분 어떤 글씨라기보다도 이제 글을 쓰고 하는 부분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글을 열심히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훗날에 이제 프랑스의 대문호 그 삼총사라는 소설을 쓴 알렉산드로 듀마가 됐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아버지를 찾아간 그 순간 그 사건 그 다음에 주소를 써서 드렸을 때 아버지 친구분이 보고 그 소질을 얘기해주고 그걸로 해서 그 청년이 자신감을 가지고 글쓰기를 해가지고 훗날에 진짜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호가 되게 됐다는 그런 일화를 보고 과연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언뜻언뜻 그런 어떤 소질을 보여줄 때 그거를 캐치하고 그런 부분으로 아이하고 좀 이제 뭐 강요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이제 만화를 얘기 드렸지만 요즘에 또 이제 게임 같은 부분은 이제 게임이 흥미도 있지만 또 게임을 굉장히 그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열린 시각으로 아이가 어떤 흥미참을 넘어서 소질이 있다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도 눈여겨서 좀 봐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이제 흥미를 느끼면은 학교 생활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수포자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수학을 포기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게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한 아이는 이제 수학이 다른 과목과 달리 어떤 좀 기초가 이렇게 좀 있어야지 좀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포자라는 말도 나왔겠지만은 그 수포자라는 애들이 학교에서 그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로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괴로운 시간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수학은 좀 열심히 해라 다른 건 몰라도 하면서 그 수학 시간에 어떤 그 괴로움을 좀 아이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이제 수학 같은 것도 자신감을 가지면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도 풀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의 이제 일환데 제가 초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서울에서 입학을 해서 다니다가 이제 3학년 때 아버지가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시면서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서울에서는 성적이 그때 당시로 이제 거의 중간 그러니까 수음이 안가로 하면 성적표 보면 거의 미미미미 그런 식이었는데 집안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고 뭐 시험도 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와서 야 너 공부 잘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보고 전교 뭐 6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생각이 든 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전교에서 6등을 했으면 공부를 조금만 하면 전교에서 1등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자신감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제 막 동화 정과도 사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니까 전교 뭐 1등도 하고 그래서 뭐 반장도 계속 하고 뭐 중학교 가서도 계속 상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학창 시절을 뭐 나름 그래도 주위에서 이제 공부도 잘한다고 해주고 저도 또 공부하는데 뭐 흥미도 느끼고 해서 즐겁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괴롭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어떤 지방으로 가게 된 부분이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거를 계기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된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그 아이들을 다 뭐 지방으로 가서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약간 힌트 삼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한테 어떤 그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이거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면 못하지만은 이거 별거 아니고 조금씩 하다 보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제 거의 다 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의 재능을 찾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가이드를 해주고 아이한테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즐거운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